한국교회 총연합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국내 신학대학원 최초로 생명윤리 석사과정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1절을 맞아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를 본받아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예술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돕는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제1회 아르테 문화복지회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3.1운동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자고 다짐한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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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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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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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총연합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3.1운동 104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개최했습니다. 1일 오전에 진행된 예배는 주요 교단 총회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1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기념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먼저입니다. 자유와 평화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정신이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꿈꿉시다. 설교자로 나선 공동대표회장 이순창 목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인을 강조하며 자주독립을 위해 앞장선 한국교회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자고 전했습니다. 이제 3.1운동 104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랑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애국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애국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각 순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맡았으며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3.1 정신으로 평화와 희망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평화통일연대는 3.1운동 104주년을 기념해 남북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4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남북 평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3.1운동 정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로 성명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2천만 우리 동포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해서 그 독립 성명서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그 정신을 본받아서 평화를 이루자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을 외쳤듯 이제는 한마음으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까지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는 평화다. 정전 70주년인 지금 다시 심각한 전쟁 위기에 처해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는 우리 민족만의 행복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통해 동아시아인들과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면 통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한테 물으면 예수님 사람이 곧 온다. 그 곧이 언제일까? 때가 차면. 저는 이제 남북 간에요. 남북 통일의 때가
하나님이 보기에 참여한 통일입니다. 평통현 측은 한국 학생과 탈북민 학생들을 넘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생까지 모아 평화를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평화학교를 짓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챗 GPT 등 AI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뜨겁습니다. 기독교 영역 안에서도 AI 시대를 대비해 신학적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신학대학원에서 최초로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현대과학과 의학기술에 대한 신학 연구에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에 설교문을 요청하면 그 즉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설교문을 작성해달라고 하자 챗 GPT는 막힘없이 써내려갑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독교 영역에도 활용되는 가운데 관련 연구를 통해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공지능을 다룰 때의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참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미래과학과 의학기술에 관련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석사과정을 신설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최초로 개설된 생명윤리 과목입니다. 기독교 생명윤리를 개신교 안에서 신학교 안에 처음 시작한 학교가 됐다는 것 때문에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첫 학기엔 인간 배아 복제 등 현대의학기술과 관련된 생명윤리를 주로 다룹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은 해당 학과 교육을 위해 의료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인들을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과연 진정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그런 입장에서의 기독교적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초고속으로 발전된 과학기술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 역시 이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3.1절 104주년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회는 3.1 만세운동 당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불굴의 신앙과 자주와 독립을 향한 의지를 본받아 오늘날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주의를 배격하겠다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윤리와 도덕성과 영적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장총은 독소 조항을 품은 평등 관련 법률 저지와 자율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술인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아르테 문화복지회가 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제1회 아르테 문화복지회 공연을 열었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음악인으로 우뚝 선 박송희 피아니스트와 고영광 색소포니스트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B창, 모차르트 론도 등을 연주했습니다. 아르테 문화복지회 김진 대표는 부산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들을 많이 발굴해 신앙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한 현대도시개발과 순병원 측은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23일 이사회를 열고 2대 이사장에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담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주사랑공동체는 출산 예정인 미혼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제공하며 무료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새 이사장인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 교회를 운영하며 2009년부터 베이비박스를 통해 2,100여 명의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더욱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태아의 생명, 태어난 생명, 미혼 부모의 안전한 양육 보호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04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나라를 주제로 1일 오전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사회 각계 대표를 비롯해 시민과 학생 등 1,300여 명이 참석해 4년 만에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한 기념사에서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 번영을 위한 일을 생각하자고 밝혔습니다.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줄면서 5달째 감소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수입은 늘어나 무역 적자 행진이 1년째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 같은 내용의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악화로 반도체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7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대중국 수출이 24.2% 줄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것을 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학폭위 조치사항에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개정의 핵심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학폭위 조치사항에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법률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 기한도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삭제가 불가능한 구호 퇴학 조치를 제외한 학폭위 조치사항이 최대 2년에서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겨져 대입과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엄마가 분유값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 대해 검찰도 정상을 참작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홀로 피해 아동을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을 애정으로 길러온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는데 쿠션이 아기의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보호, 양육해왔다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V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현지 시간 28일 열차 2대가 충돌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테살리아주 라리사시 인근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최소 3칸의 불이 붙었습니다. 여객 열차는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를 향하고 있었으며 승객 약 35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타스 아고라스토스 테살리아주 주지사는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열차 앞부분이 박살났다며 크레인과 특수 중장비를 들여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65개국 대표들이 모여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UN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핵 전력 증강 가능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UN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가 열린 UN 제네바 사무소 회의장에서 마율린 판 딜런 유럽연합 군축 비확산 특별대표는 중국의 핵무기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 역시 이번 군축회의에서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간 UN 군축회의에서는 기존 핵 보유국과 비동맹국가 간 이해관계를 중재하지 못했고 중국이 핵 전력을 증강해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8일 발표한 인구 동태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1%가 줄어 79만 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80만 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출생아 수가 7년 연속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이 감소하고 임신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확산한 것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관련 예산 증액 등 저출산 대책 마련을 서두르며 육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성능 개선을 위해 2세대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스페이스X는 2세대 스타링크 위성 V2 미니 21개를 지구 궤도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V2 미니는 초창기 세대 위성보다 4배 많은 통신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역폭 확장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 스타링크의 네트워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2세대 위성 3만 개를 발사하는 젠2 계획을 마련했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중 7,500개의 배치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정훈입니다.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찬바람이 이어지다가 낮부터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전과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9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104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예배에서 3.1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들의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3.1절을 맞아 한국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